안녕하세요. 약사 이지향입니다. 오늘은 좀 거시기한 얘기를 하겠습니다. 예, 뭐 사람이라면 다 화장실에 가잖아요. 그런데도 우리는 이게 화장실에서 일어나는 이 은밀한 이야기를 말하기가 좀 부끄럽죠. 그래도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내가 먹은 것이 곧 나기 때문에 이 내가 먹은 것의 대사가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내 건강 상태가 달라지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가 화장실에 은밀하게 혼자 가시더라도 항상 살펴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뱃속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잘 신경을 써주시고 관심을 가져주셔야 큰 병으로 확장되는 걸 막을 수가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오늘은 소장, 대장이 왜 그럴까? 이렇게 한번 준비를 해봤습니다. 자, 제가 저번 시간에 위산과 위장 질환에 대해서 말씀드리면서 소화라는 것이 입에서부터 항문까지 다 연결되어 있다. 앞차가 막히면 뒤차가 막힌다. 굉장히 계속 말씀드렸잖아요. 뭐 역류성 식도염이든 위장 질환이든 뭐 무엇이든지 간에 그 위의 문제로, 식도의 문제로만 국한을 시키면 해결이 안 돼요. 입에서 항문까지를 전체적으로 쫙 다 같이 보셔야 됩니다. 마찬가지로 이 소장, 대장에서 일어나는 설사나 변비 같은 이 불편한 증상들도요. 장만 가지고 봐서는 해결이 안 되고요. 입에서 항문까지 다 같이 보셔야 됩니다. 자, 이 그림을요. 머릿속에 꽉 넣어놓고 시작을 하겠습니다. 위 그림은 제가 전면에 말씀드렸고요. 자, 이제 위는 우리가 다 공부를 했으니까 이제는 십이지장, 공장, 회장. 십이지장, 공장, 회장을 우리는 소장이라고 말해요. 소장, 대장에 대해서 오늘은 공부를 해보겠습니다. 십이지장부터 한번 볼 텐데요. 자, 왜 십이지장이라고 했는지 아세요? 이 장, 그러니까 장은 장인데 12지, 손가락 마디 12개를 합친 것만큼의 길이다 해서 십이지장이라고 했다고 하더라고요. 이 십이지장은 어떤 일을 하냐면요. 위에서 위산을 통해서 음식을 곱게 갈았잖아요. 이제 그거를 받아서 이제 위에서 이제 거칠게 갈았죠. 거칠게 갈아서 주면 이 십이지장에서 아주 곱게 혈액으로 만들기 위해서 아주 곱게 더 가는 역할을 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십이지장으로는 이렇게 12마디밖에 안 되니까 요 정도밖에 안 될 거예요. 이 공간에서 장액 쏟아져 나오지, 담즙액 쏟아져 나오지, 췌장액 쏟아져 나오지, 막 콱콱콱콱 쏟아져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장액에서도 소화 효소가 나오고 중탄산염이 나오죠. 이 중탄산염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제가 위산편에서 굉장히 강조했습니다. 십이지장에 중탄산염이 가득해야 위가 비로소 유문관략근을 열어서 위에 있는 음식이 내려온다고요. 자, 담즙이 또 굉장히 중요해요. 십이지장에서. 담즙이 중요한 이유는 담즙이 안 나오면 지방 소화가 안 되기 때문이에요. 지방은 입자가 크잖아요. 매끌매끌하고. 그래서 이 지방을 소화하려면 담즙이 나와줘서요. 지방을 잘게 부숴줘야 돼요. 이 잘게 부숴줘야 췌장에서 지방을 완전히 분해하는 효소가 지방을 분해해서 우리 몸속으로 넣어주는데요. 담즙이 안 나오거나 췌장액이 잘 안 나오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지방 흡수가 전혀 안 돼요. 그래서 변이 지방이 그냥 그대로 몸 안으로 안 들어가고 쭉 흘러가 버린다고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설사하겠죠? 지방이 둥둥 뜬 변을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설사를 한다. 나는 고기만 먹으면 설사를 한다. 이러신 분들은요. 장이 안 좋아서라기보다 담즙과 췌장액이 잘 분비가 안 돼서라고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 담낭을 떼어내신 분들 있잖아요. 뭐 담낭에 돌이 있거나 뭐 이래가지고 어쩔 수 없이 담낭을 제거하신 분들이 굉장히 이 지방 소화에 불편함을 느껴서 그 불편함 때문에 음식이 설사한다는 호소를 진짜 많이 하시거든요. 근데 이제 좀 건강하신 분들은 담낭이 없다 하더라도 이 담관이 발달을 해가지고 담낭의 역할을 하기 때문에
적응을 곧 해요. 이 없으면 잇몸으로 산다고 해서 나중에는 정상인처럼 되는데 몸이 워낙 안 좋으시고 이러신 분들은 그게 잘 회복이 안 돼가지고 아주 고생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 몸에서 필요 없는 건 하나도 없는 것 같아요. 정말 다 너무나 자기 위치에서 자기 역할을 착착 한다고나 할까? 참 몸을 공부하다 보면은 굉장히 겸손해지고 감사해지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12지장으로 담즙과 췌장액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요, 이 담즙이 지방 소화를 해주는데 만약에 간에 무리가 가서 간이 담즙을 잘 못 넘겨주면 췌장이 담즙이 할 역할까지 다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췌장에 무리가 가요. 그래서 간이 안 좋으신 분들은 나중에 췌장까지 같이 안 좋아지는 그런 일이 벌어지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담즙 관리, 췌장액 관리를 잘 해주셔야 되는데 그 기본이 바로 체액을 충분하게 확보하는 거라는 거 다시 한번 강조해 드립니다. 그래서 지방 소화에는 담즙과 췌장액이 매우 중요하다는 거 다시 한번 강조하고 넘어갈게요. 자, 12지장에서 위에서 음식을 거칠게 갈아서 12지장에서 곱게 갈아줬어요. 췌장액에서 탄수화물, 지방, 단백질 소화하는 소화 효소가 엄청 많이 나오거든요. 췌장이 하는 일이 엄청 중요해요. 췌장이 인슐린 분비도 하지만 이게 소화 효소를 많이 내보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과식을 하게 되면 췌장이 무리가 가요. 그러니까 췌장을 좀 쉬게 하려면 좀 소식을 하셔야겠죠. 예, 많이 먹는 것은 나이를 드실수록 우리가 효소가 부족해지는데 나이를 드실수록 나쁜 음식이라든가 과식을 하게 되면 간하고 췌장에 많이 무리가 가기 때문에 좋은 음식, 양질의 음식을 적당히 드시는 게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어쨌든 위에서 음식을 거칠게 갈아서 주고 12지장에서 더 곱게 갈아서 공장으로 이제 이게 넘어올 거 아니에요? 착착착착 공장으로 넘어오면 저 그림 보세요. 빨판 보이시죠? 양탄자에 이렇게 육모처럼 저 공장에 이 빨판 영양을 샥샥 흡수하는 빨판이 저렇게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공장에서는 어떤 역할을 하냐? 영양을 싹 흡수를 하는 역할을 하는 거죠. 12지장이 위가 화학적으로 소화를 시켜주면 공장에서는 우리 신체 활동에 필요한 모든 영양소를 림프관하고 모세혈관에서 쫙 흡수를 합니다. 지방은요 림프관에서 흡수를 해요. 탄수화물하고 단백질은 모세혈관에서 흡수를 하고 이 혈관에서 단백질, 지방, 탄수화물 다 흡수를 하면 너무 탁하겠죠. 그래서 역할 분담을 한 거죠. 원래 림프관 하면은 여러분들이 림프는 하수도니까 찌꺼기 가는 데 아니야? 라고만 딱 생각을 할 수 있는데 그게 아니라 림프가 지방의 운반을 하는 또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러니까 림프관과 모세혈관이 영양소를 싹 흡수를 해서 이제 온몸으로 갈 수 있게 도와주는 거죠. 그러니까 12지장은 12지장대로, 공장은 공장대로 탁탁 하는 역할이 정해져 있어요. 자, 공장에서 그렇게 영양을 싹 흡수를 해주면 회장은 또 무슨 역할을 할까요? 회장이 이 소장에서 제일 길어요. 근데 공장에서 영양을 흡수하고 나면 회장이 하는 매우 중요한 역할 중에 하나, 바로 담즙산염을 재흡수한다는 겁니다. 제가 그 고지혈증 편에서 굉장히 강조드렸죠. 장하고 간은 순환하고 있다. 왜? 담즙산을 재활용하기 위해서다라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어디서 재활용을 하냐? 바로 회장입니다. 자, 12지장에서 담즙산이 나와서 지방 소화를 도와주고 회장까지 내려오면 그 담즙산을 다시 흡수를 하는 겁니다. 왜? 담즙산을 만드는 게 인간에게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기 때문에 담즙산을 재활용을 하는 거죠. 담즙산을 재흡수를 해서 순환을 하게 만듭니다. 지금이야 우리가 먹을 것이 많기 때문에 담즙산이 오히려 너무 많아져서 담즙산을 흡착해서 몸 밖으로 내보내가지고 콜레스테롤을 없애는 그런 약을 먹게 되었지만 옛날에는요 먹을 게 귀했잖아요. 먹을 게 귀했잖아요. 그러니까 담즙산염도 귀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 몸은 이렇게 순환하는 시스템으로 발달을 한 것 같습니다.
자, 담즙산염도 제우스하고 그 유산편에서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위에서 유산이 충분해야 네인자라는 단백질이 나오고 그 네인자라는 단백질이 나와야 이 회장에서 비타민 B12가 흡수가 됩니다. 이 비타민 B12가 흡수가 돼야 건강한 혈액이 만들어져서 혈색이 좋죠. 그래서 제산제를 너무 많이 드시게 되면 네인자가 잘 안 만들어지고 그래서 비타민 B12가 안 만들어져서 얼굴이 노랗게 변한다. 이제 이 얘기 했던 거 기억나시죠? 이 회장에서 담즙산염도 제흡수되지만 비타민 B12도 제흡수된다는 거 기억을 하시는데요. 사실은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사실은 여러분들 많이 들어보셨죠? 우리 몸속에 면역세포 대부분은 장 속에 있다. 이렇게 여러 매체에서 말하는 걸 들어보셨을 텐데 이 면역세포가 우리 몸에서 면역 활동을 하려면은요 훈련을 받아야 돼요. 이게 적인지 아군인지 왔을 때 어떻게 이것을 없앨 것인지 이런 훈련, 우리 그 청년들도 군대에 가서 훈련이라는 걸 받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회장에는요 면역세포의 훈련소가 존재를 해요. 그거를 이제 파이어판이라고 하는데 어쨌든 여러분이 기억하실 거는 뱃속에 면역세포들의 훈련소가 있구나. 그러니까 회장이 튼튼해야 면역세포가 튼튼해지겠죠. 그래서 장 관리가 면역 관리예요, 결국에. 그래서 근데 이 면역세포들이 우리가 좋은 음식을 먹어줘야 면역세포들이 건강하게 훈련을 하겠죠. 그래서 이 회장은 면역세포의 훈련소구나 이거를 좀 딱 머릿속에 기억을 해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요 회장 끝에는요 회맹판이라는 게 있어요. 우리 정맥에 판막이 있다는 거 아시죠? 이 정맥의 혈액이 이게 중력의 지배를 받아서 내려갔다가 다시 올라와야 되는데 올라왔던 혈액과 내려갔던 혈액의 혼선을 막기 위해서 판막이라는 게 존재해요. 판막이 어디에 존재하냐면 정맥에도 존재하고 심장에도 존재해요. 그런데 이 회장하고 맹장 사이에도 판막이 존재해요. 판막의 역할은 역류하는 걸 막는 거예요. 역류하는 걸. 이 위에서 밑으로 올라가야 되는데 위에서 판막의 역할은 역류하는 걸 막는 거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심장도 판막에 이상이 있으면 역류를 해서 큰일이 나고 정맥도 판막에 이상이 있으면 역류를 해서 큰일이 나잖아요. 마찬가지로 이 회맹판도 회맹판이 고장이 나버리면 역류를 하게 된다는 걸 기억을 하세요. 그래서 회장에는 회맹판이 있다는 거. 자, 12지장, 공장, 회장을 합쳐서 소장이라고 하는데 이 12지장과 공장과 회장의 역할이 각각 다르다는 거 이제 이해하셨죠? 자, 장누수 증후군에 대해서 많이 들어보셨죠? 이 장누수 증후군이 바로 이 소장의 점막들이 이 깨졌을 때 나타난다. 장누수, 장이 샌다 이 말이에요. 비가 샌다, 누수됐다 이렇게 말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이 장에는요 이렇게 아까 저 지금 그림 보이시죠? 빨판? 이 빨판이 있어서 영양은 흡수하고 몸속에 들어오면 안 되는 것들 있죠. 이 들어오면 안 되는 것들 여기 써 있죠. 글루텐, 카제인, 독소, 뭐 음식물 소화가 덜 된 음식물, 나쁜 균, 뭐 어쨌든 뭐 독소라고 표현을 할게요. 독소. 이 나쁜 물질들 몸 안으로 들어오면 안 되잖아요. 몸 안으로 안 들어오려면 이 타이트 정선이라고 해가지고요. 이 장 점막이 이렇게 친밀하게 이렇게 붙어 있어야 돼요. 그래야 영양은 저 빨판으로 흡수를 하고 노폐물은 못 들어오게 탁 막는데 이 나쁜 균의 공격을 너무 많이 받으면 이 그 장벽이 무너지듯이 이 장 점막이 무너져 버리는 저 화살표 보이시죠? 저기가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타이트 정션이 딱 타이트 정션이 무너져서 그쪽으로 나쁜 균이 막 들어오는 거예요. 나쁜 균이 들어오면 몸 안에서는 큰일이 나는 거죠. 전쟁이 일어나는 거니까요. 제가 말씀드렸죠. 입에서 항문까지는 몸 바뀌고 그 안에 혈액이 흐르는 곳, 오장, 간신, 비폐신, 이 장기가 들어있는 것은 몸 안이다. 그러니까 몸 밖에서 몸 안으로 나쁜 것이 안 들어가요. 맑은 혈액이 흘러야 우리가 생명활동을 할 수 있는데 장이 깨져버리면 저기 타이트 정션이 깨져버리면
몸 밖에서 나쁜 균이 몸 안으로 들어가서 몸에 독소가 흘러다닌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큰일이 나겠죠. 그게 이제 만성 질환의 원인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장누수 증후군이 일어나면 온 세포가 시달립니다. 장누수 증후군이 일으키는 증상과 질환은요, 셀 수가 없어요. 우리 몸이 순환계잖아요. 심장에서 나온 혈액이 심장으로 다시 들어갈 때 지구 2바퀴 반의 혈관이 있는데 이 독소들이, 세균들이 어디로 가서 어떤 이상한 짓을 할지 아무도 모르죠. 이 많은 혈관들을 돌면서. 그래서 정말 너무나 많은 나쁜 짓을 합니다. 한번 볼까요? 비염, 축농증, 감기, 구내염, 헤르페스, 대상포진, 사마귀, 무좀도 장누수 증후군에 굉장한 영향을 받습니다. 루마티스 관절염, 섬유근통, 만성 두통, 여성들의 생리 불규칙을 일으키는 다낭성 난소 증후군, 만성 피로, 변비 설사는 말할 수 없겠죠. 대장 용종, 입냄새, 과민성 대장 증상 증후군, 그뿐만이 아닙니다. 여드름, 종기, 습진, 건선, 아토피, 심지어는요, 뇌에도 영향을 미쳐서요, 우울증, 불안, 또 불면, 과잉 행동장애 등등 이 장이 깨져서 들어오면 안 되는 나쁜 물질이 우리 몸속으로 들어왔을 때 우리 몸 전신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장을 지켜야 면역을 지킨다, 이제 이런 말이 있는 거죠. 그 장, 이 소장의 이 면역, 소장과 이 면역과의 관계를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인지를 하시고 장 건강을 지켜내시는 것이 우리 몸의 면역의 기초를 쌓는 거라는 거를 꼭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소장까지 알아봤죠? 12지장, 공장, 회장. 거기까지 소장이다 딱 이제 인지하셨으면 이제 그 다음 갈 곳은 어디예요? 대장이죠, 대장. 자, 대장은 맹장에서부터 시작을 해요. 자, 요렇게 시계 방향으로 돌고 있죠. 자, 그래서 어렸을 때 할머니들이 배 아프다고 하면은 엄마 손은 약손 이러면서 이제 이렇게 배를 만져주셨던 거예요. 저는 이제 어렸을 때 할머니가 키워주셔가지고 할머니가 이렇게 배를 많이 만져주셨어요. 이렇게 시계 방향으로 배를 만져주시면은 잠이 스르르 들었던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이렇게 맹장부터 시작을 하는데요. 지금 이 맹장이 우리 몸에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잖아요. 맹장이 이제 유익균의 보고, 그래서 맹장이 면역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한다 했는데 한 십몇 년 전에는요, 맹장을 필요 없다고 생각을 해가지고 맹장을 떼냈다고 하더라고요. 지금으로 생각하면은 참 어이가 없는 행동인데, 의료 기술이 이제 의료가 이제 발전하면서 절대 쓸데없는 장기는 없다 해가지고 맹장을 소중하게 생각을 하죠. 그런데 제가 환자분들 상담을 하다 보면 옛날에는요, 제왕절개로 애를 낳으면서 선물로 맹장을 떼줬다고 하더라고요. 진짜 그랬나 싶기도 한데 어쨌든 그런 일이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여하튼 맹장은요, 우리 몸에 좋은 균을 관리하고 있어서 면역에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거 잊지 마시고 몸속에 있는 모든 장기는 다 소중하다는 거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이 맹장에서부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가로지르는 결장을 횡행결장, 올라가는 결장을 상행결장, 상행결장, 횡행결장, 하행결장 해가지고 또 이렇게 S자 결장 이런 식으로 해서 직장까지 연결을 하는 거죠. 대장이라고 하면은 별일 안 하는 것 같지만 대장이요, 굉장히 우리 몸속에서 굉장히 많은 신경계가 발달되어 있다고 합니다. 대장 역시 제가 저번에 역류성 식도염 편에서 보여드렸던 이 그림 다시 한번 가져왔거든요. 대장이 왠지 생각하기에 그냥 변을 만드는 곳이다 생각하니까 생각도 없고 그냥 그럴 것 같잖아요. 그냥 딱 이미지가. 근데요,
대장이 독자적으로 신경계를 가지고 있을 정도로 굉장히 예민한 조직입니다. 예민한 조직이에요. 보시면 교감신경계, 부교감신경계가 대장에 다 연결되어 있는 거 보이시죠? 그래서 우리가 스트레스를 받게 되면 교감신경이 대장을 못 움직이게 해요. 사느냐 죽느냐 하고 있는데 화장실 가서 있을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대장이 이제 멈추죠. 그리고 편안해졌을 때, 이제 삶과 죽음에서 벗어났을 때, 즉 스트레스에서 벗어났을 때 부교감신경이 대장에 신호를 주면 우리가 이제 편안하게 배변 활동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대장이 굉장히 예민한 조직이었던 거예요. 자, 대장의 기능을 한번 볼게요. 대장은 아까 맹장에서부터 출발한다고 했죠. 이 대장이 제2의 뇌라고 불릴 정도로 장신경계, 자율신경계, 그리고 이 척수신경계, 이 신경계가 다 모여져 있다는 거를 여러분들이 아시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요, 이 소장에서 음식을 다 흡수를 한 이제 찌꺼기가 맹장에서부터 직장까지 이렇게 넘어와요. 그러니까 액상 형태로 대장을 이렇게 도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꾸르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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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리가 나는 거죠. 자, 맹장에서 직장까지 이렇게 흐르면서 점점 고체화됩니다. 이제 고체화되는데 이때 우리 몸에 필요한 수분과 전해질은 싹 흡수를 하고 변을 바나나 모양으로 만들 수 있을 정도의 수분만 딱 남겨놓고 다 재흡수를 합니다. 근데 이때 이제 어떤 분이 설사를 하고 어떤 분이 변비가 되겠어요. 자, 설사를 한다는 거는 장액의 분비가 늘어나는 건데요. 왜 그러냐면 우리 나쁜 균이 들어왔을 때, 우리 몸속에 나쁜 물질이 들어왔을 때 이 입에서 항문까지는 몸 밖이라고 했으니까 이 몸 밖에 있는 나쁜 물질이 몸 안으로 들어가면 안 되니까 어떻게 해요? 소방차가 쓸어내듯이 장액이 많이 분비돼서 설사를 해버리는 거죠. 살려고. 제가 누차 말씀드리지만 우리 몸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 우리를 살리려고 하지 죽이려고 일어나는 게 아니거든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토사광난이라고 들어보셨어요? 토사광난. 토하고 설사하고 광난, 배가 틀어지게 아픈 걸 토사광난이라고 하는데 이 토사광난도 우리를 살리려고 일어나는 반응이라는 거죠. 왜? 나쁜 물질이 몸 안으로 들어가면 안 되니까 토해서 없애버리든지 장액이 분비돼서 설사해서 없애버리든지 해야 되는데 토하거나 설사하려면 근육이 막 수축을 해야겠죠. 막 쪼무락쪼무락 해서 엑 나가든지 쪼무락쪼무락 해서 빨리 내보내든지 그래서 배가 아픈 겁니다. 그래서 건강한 사람들은요, 나쁜 물질이 들어왔을 때 토사광난, 토하고 설사하고 다 없애고 편안해져요. 그런데 이 토사광난도 근육이 수축을 하려면 힘이 있어야 되잖아요. 어르신들은 나쁜 물질을 드셨을 때 토사광난이 안 돼요. 이게 안 되니까 몸 안으로 들어가서 오히려 오랫동안 아픈 경향이 있어요. 이런 식으로 몸에서 일어나는 일은 다 이유가 있거든요. 자, 변비. 변비는 장액 분비가 오히려 줄어들겠죠. 우리가 너무나 스트레스를 오래 받게 되면은 교감신경이 계속 흥분이 되면서 뇌로 혈액이 몰리고 근육으로 혈액이 몰리면 혈액은 일정한데 장 쪽으로 갈 게 없잖아요. 그러면 변이 오래 머물고 그래서 변비가 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설사나 변비를요, 장의 문제로만 보시면은 해결이 힘들어요. 설사나 변비는 장의 문제라기보다 신경계의 문제가 훨씬 많거든요. 이렇게. 근데 많은 분들이 설사나 변비가 일어났을 때 유산균만 찾거든요. 유산균만으로 해결이 안 되는 지점이 너무 많아요. 유산균이 도움이 되는 부분은 있지만 이렇게 몸이 굉장히 복잡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런 분들 여러분들이 인지하시고 몸의 균형을 잘 찾으시기를 바랍니다. 과민성 대장 증상이라고 들어보셨죠? 대장 근육이 과민하게 이제 수축을 해서 생기는 거예요. 아까 토사광난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과민성 대장 증상도 우리 몸이 이제 반응을 하는 건데 왜 반응을 하냐? 우리 몸의 혈액의 불균형이죠. 우리가 스트레스를 지나치게 많이 받게 되면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혈액이 뇌로 다 몰리니까 장으로 갈 게 없는 거예요. 장으로 갈 게 없고 이 장 속에 면역세포들이 굉장히 많이 살고 있다고 했잖아요. 이 설사가 일어나는 거는
우리 몸이 살리려고 일어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왜? 면역세포들이 과민해져서 내 몸에 들어오는 영양분조차도 적으로 인식을 하는 겁니다. 내 몸에 영양분은 몸 안으로 들어보내고 적들은 몸 밖으로 내보내야 되는데 너무나 면역세포가 과민해지면은 적인지 아군인지 구분을 못하는 거죠. 그래서 무조건 내보내는 거 너무 예민해져서 너무 뇌가 예민해져서 면역세포도 같이 예민해지는 거죠. 우리가 스트레스를 많이 받게 되면 면역세포도 같이 예민해지고 그래서 설사가 이루어진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근데 설사가 또 너무 심해져 버리면 몸에 그 장에 액이 말라버리잖아요. 장액이 말라버리면 이번엔 또 변비가 되는 거예요. 설사가 했다가 변비가 했다가 이거 굉장히 고통스럽죠. 과민성 대장 증상은 일상생활이 불가능할 정도로 굉장히 스트레스를 받는 질환입니다. 그러니까 스트레스 때문에 과민성 대장 증상이 왔는지 과민성 대장 증상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는지 알 수 없게 메비우스 띠처럼 나중에는 굉장히 고통을 받는 질환이거든요. 이럴 때일수록 몸의 원리를 잘 알고 잘 하나씩 해결을 해야겠죠. 근데 제가 생각할 때는 첫째도 스트레스, 둘째도 스트레스, 셋째도 스트레스 때문인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스트레스를 받았을 때 이 스트레스는 뇌가 받지만 느끼는 건 마음이잖아요. 감정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감정을 잘 보살피고 감정을 잘 위로해 줄 때 뇌하고 이 몸이 잘 연계를 해서 스트레스를 완화시킬 수 있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스트레스 받지 말아야지라고 생각하기보다는 내 마음을 위로하고 공감하는 게 훨씬 더 효과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근데 요즘은요, 과민성 대장 증상도 있지만 과민성 대장 증상하고 조금 다른, 제가 전편에서도 말씀을 드렸는데 소장내 세균 과증식증으로 고생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SI 비호증이라고도 하거든요. 원래요, 소장에는 세균이 그렇게 많이 살면 안 돼요. 소장은 아까 말씀드렸죠? 음식을 소화시키고 영양을 흡수하는 기관이라고. 영양을 흡수하는데 효소가 필요하지 균이 필요하진 않잖아요. 물론 적당한 균은 살죠. 어디나 생명이 사니까. 그래서 소장에는 세균이 10만 정도 산다면 대장 내에서는 세균이 200억, 2만 배 차이가 나죠. 모든 균들은 거의 대장에 있죠. 대장이 이 음식을 발효시켜서 음식의 찌꺼기를 발효시켜서 우리 몸속에 좋은 그러니까 대장에 유익균들이 많이 살면서 우리 몸속에 좋은 물질들을 많이 보내주면서 공존을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요, 아까 제가 회맹판이라고 말씀드린 거 기억나시죠? 소장 끝에 회장이 있고 대장 시작에 맹장이 있단 말이에요. 이 회장과 맹장 사이에는 판막이 있어요. 왜? 대장의 세균이 소장으로 올라가면 안 되니까. 마치 국경이 있는 것처럼요. 국경. 유럽에 가면 국경이 있잖아요. 이렇게. 우리나라에는 이제 불행하지만 38선이 있는 것처럼 이렇게 넘어서는 안 되는 선이 있잖아요. 이 선이 있어요. 판막. 이 회맹판이 깨져버려서 대장의 세균이 소장으로 올라가는 거예요. 왜 깨지냐? 누차 말씀드리지만 위산의 중요성, 위산이 부족해지기 때문이에요. 위산이 부족해져서 살균 역할을 못하는 거죠. 나쁜 균을 못 없애니까 나쁜 균이 들어와서 소장에서 자리를 잡는 거죠. 그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급성염증에 쓰는 항생제를 너무 많이 드시는 것도 원인이 됩니다. 이 항생제는 급성염증에 쓰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만성적으로 항생제를 드시는 분들이 우리나라에 좀 많대요. 그러니까 감기약에 항생제 처방되는 비율이 좀 많잖아요, 우리나라가. 특히 아이들 같은 경우. 아이들이 어렸을 때 감기를 달고 사는데 이때 지나친 항생제 처방은 이렇게 장내 세균의 균형을 깨죠.
그래서 항생제의 남용, 또 제산제의 남용, 또 실제로 우리가 체액이 부족해지고 저염식을 하고 스트레스를 받아서 혈액의 방향성이 너무 뇌로만 몰리고 혈액이 부족해지고 혈액의 방향성이 흐트러지고 또 독소가 많은 음식을 먹고 뭐 여러 가지 개인차가 있을 거예요. 개인마다 다 차이가 있을 텐데 어쨌든 이런 여러 가지 원인으로 인해서 회행판이 깨지면 대장에 있던 세균이 소장으로 올라간다는 거죠. 이게 근데 굉장히 고통스럽습니다. 일단 이 대장에서 있어야 할 균이 소장으로 올라오면 가장 많이 느끼는 게 복부 팽만감이에요. 배가 이렇게 조금만 먹어도 이렇게 배가 부른 거죠. 가스가 차서 먹을 수가 없어요. 뭐만 먹으면 가스가 차니까 배도 굉장히 아프고 식욕이 떨어지는 거죠. 그리고 소장에서 영양을 흡수를 해야 되는데 나쁜 균이 와서 자리를 잡으니 영양이 흡수가 안 되겠죠. 그래서 만성 피로에 시달리고 이게요. 완전히 소화가 되지 않은 단백질이 몸 안으로 들어오잖아요. 그러면 우리 몸은 그거를 적으로 생각해요.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이 포도당과 지방산과 아미노산으로 이렇게 최종 산물로 잘라져서 몸 안으로 들어와야 우리 몸 안에서 그걸 영양소로 활용을 해서 혈액을 만들지 그게 아니고 제대로 소화가 안 된 단백질이 몸 안으로 들어오면은요, 우리의 면역세포들은 그걸 적으로 인식을 하기 때문에 없애려고 면역 반응이 일어납니다. 그게 바로 알레르기예요. 그래서 이런 분들은 알레르기가 많이 생겨요. 그리고 몸에 좋으려고 먹은 이 과일이나 생채소 있잖아요. 이런 것들이 오히려 먹으면 배가 더 아프다는 소리를 해요. 양배추가 위에 좋다더라. 그래서 양배추를 먹었는데 양배추 먹었더니 더 배가 아프고 더 가스가 찬다 이런 말을 하시는 거죠. 당연히 설사나 변비가 일어날 것이고 식욕도 부진이 되겠죠. 이렇게 배가 부른데 무슨 밥맛이 있겠어요. 영양이 흡수가 안 되니까 체중도 감소할 것이고 굉장히 우울해지시겠죠. 잘 먹는 게 행복인데 못 드시니까 굉장히 우울해집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공존할 것인가? 우리 몸은 공생하고 있다고 제가 누차 말씀드렸잖아요. 이 몸이 내 것만은 아니에요. 이 몸은 내 거라고 생각을 하지만 사실은 우리 몸속에 유해균, 유익균, 즉 우리에게 좋은 영향을 미치면서 우리하고 공존하는 균들도 있고 우리를 약간 긴장시키게 하면서 하는 살고 있는 유해균도 있단 말이에요. 어쨌든 균이 우리 몸속에 우리 세포수보다 더 많아요. 이 균들하고 어떻게 공존할 것인가가 우리에게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인 것 같습니다. 위에는 헬리코박터가 살고 그렇잖아요. 소장에도 균이 살고 대장에도 균이 살고 이 균들하고 공존을 해야 되는데 많은 분들이 저에게 이렇게 가스가 차고 속이 안 좋고 이럴 때 유산균을 먹어도 효과가 전혀 없습니다.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당연하죠. 유산균을 먹었는데 소장에서 그 소장 내 세균 과증식증 때문에 소장에 균이 많이 살고 있다면 엎친 데 덮친 격이 되잖아요. 그랬을 때는 유산균을 먹는 것보다 유산균이 만들어낸 생성 물질, 포스트 바이오틱스라고 하거든요. 이 유산균 생성 물질에는 천연 항생제처럼 균을 죽이는 유산균이 살아남기 위해서 스스로 만든 천연 항생 물질이 있어요. 박테리오신이라고 하는데 이런 물질을 복용을 하고 어느 정도 균 정리를 하고 나서 그 다음에 유산균을 먹는 것이 순서예요. 무조건 유산균을 드시게 되면 오히려 더 배가 아프고 더 가스가 차고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몸속에 유익균도 있고 유해균도 있고 또 왔다 갔다 하는 중간균도 있고 그렇거든요. 또 유산균에 먹이도 있고 유산균 생성 물질도 있고 또 효소도 있고 이 모든 것들이 아주 조화롭게 제 역할을 해줘야 우리가 비로소 화장실에서 황금색 이렇게 말씀드리면 이게 상징적인 의미인데
또 황금색에 또 너무 집착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이제 황금색은 상징적인 거고요. 약간의 녹변이죠. 담즙 때문에 담즙이 건강하게 나오면 변이 이렇게 녹색과 황색이 섞여진 이제 그런 모습으로 나옵니다. 네, 적당히 점도가 있고 이렇게 힘을 많이 주지 않더라도 시원하게 나오는 이 모든 것들이 조화롭게 이루어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저는 많은 이제 분들이 상담을 하실 때 이런 얘기를 해요. 장이 안 좋아서 설사나 변비로 고통을 당할 때 유산균을 먹어도 효과가 없습니다. 이런 얘기를 진짜 많이 듣거든요. 그러면 제가 그렇게 말을 하죠. 변을 만드는 것이 장의 문제만은 아니다. 침부터 잘 나와야 되고 위에서 위산이 잘 나와줘야 되고 위산이 잘 나와주고 또 담즙과 췌장이 잘 나와져서 음식의 소화가 완벽히 되어야 이 완벽히 소화가 되어야 그거를 장 속에서 발효를 시켜서 변으로 만들어내기 때문에 이 장의 문제로만 보면은 절대로 답이 없다. 이제 이런 얘기를 많이 말씀을 드리죠. 그래서 효소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췌장 효소, 담즙 효소. 장이 좋아지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누차 말씀드렸죠? 윗물이 맑아야 아랫물이 맑아진다고. 그래서 위에서부터 잘 소화가 돼야 장이 좋아지는 겁니다. 적당한 유산을 확보하시고요. 적당한 체액을 확보하시고요. 무엇보다도 첫째도 스트레스, 둘째도 스트레스, 셋째도 스트레스. 스트레스의 관리가 너무 중요해요. 스트레스를 많이 받게 되면 혈액이 뇌로 다 몰려버리기 때문에 위장으로 갈 게 없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너무 지나치게 운동을 많이 하는 것도 안 좋아요. 혈액이 다 골격근으로 가기 때문에 평활근, 위장 평활근으로 갈 혈액이 없기 때문이죠. 그리고 무엇보다도 양질의 원료를 드셔야겠죠. 좋은 음식을 먹어야 내가 먹는 음식이 나만 먹는 게 아니라 장에 있는 균들도 같이 먹기 때문에 책임감을 가지고 드셔야 될 것 같습니다. 좋은 균의 먹이를 드셔주셔야 좋은 균이 우리하고 공존하기 위해서 좋은 물질을 많이 만들어줄 것이고 우리가 나쁜 음식을 먹으면 나쁜 균들이 그걸 먹고 무럭무럭 커서 우리를 해칠 것이죠. 장누수를 일으키고 또 나쁜 균이 세력화돼가지고 회행판을 역류해서 소장에 가서 자리를 잡을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 모든 것들이 잘 조화롭게 균형을 이뤄야만이 장 건강을 확보할 수 있을 겁니다. 오늘은 장이 좋아지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 설사와 변비, 과민성 대장 증상, 장누수 증후군, 또 소장 내 세균 과증식증 이런 것들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어떻게 여러분들이 좀 도움이 되셨을까 합니다. 다음 시간에는요. 여름철에 여러분들을 너무나 괴롭히는 불치병이라고도 하는 무좀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